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요즘 말일세 미국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미국 정부가 자기가 발행했던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네. 미국이 왜 자기 국채를 다시 사는 걸까? 오늘은 이것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네.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라는 것을 발행하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지. 내가 돈을 빌릴 테니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소. 이게 국채라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미국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이야. 미국 국가 부채는 이제 40조 달러를 넘어섰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네. 미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면 국채가 계속 쏟아져 나오겠구나. 국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국채가 많아질 수 있지. 그러면 미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네. 이 정도 금리는 줘야 내가 사겠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바로 국채 금리 상승일세. 실제로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네. 자네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라네. 미국의 빚이 많아지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데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도 힘들어지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빌릴 때마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움직인 것이네. 잠깐만. 시장에 있는 장기 국채를 우리가 일부 다시 사들이겠소. 이게 바로 국채 바이백이라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지. 물건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서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면 큰 손이 나서서 그 물건을 일부 사주는 것이네. 미국 재무부도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기존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네. 미국이 국채를 사니까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네. 이번 조치는 연준이 돈을 풀어주는 양적 완화와는 다르네. 재무부가 국채 시장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겠나? 여기가 진짜 중요하네.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안전한 미국 국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주식을 사야 하나? 굳이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미국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네. 한국도 마찬가지일세.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의 매력이 커질 수 있고 원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네. 한국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금리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미국이 국채를 사느냐 하나가 아니라네. 미국 장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봐야 하네. 금리가 안정된다면 시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네. 하지만 국채 바이백을 했는데도 장기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사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시장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세. 실제로 바이백 발표 직후 떨어졌던 장기 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 그러니 지금은 겁먹을 때도 아니고 반대로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 무조건 주식과 비트코인이 오른다 라고 좋아할 때도 아니네.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네. 미국 30년물 금리,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달러와 원달러 환율,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게.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은 결국 돈의 가격에서 시작되니까 말일세.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미국 ETF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네. 그러니 지금부터는 뉴스 제목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돈의 흐름을 보게. 미국이 왜 국채를 다시 사는가?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네. 국채 시장이 너무 흔들렸기 때문일세.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네. 왜 흔들렸는가? 바로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늘어나는 국채 공급,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아진 금리 때문이라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주식도 보이고 비트코인도 보이고 부동산도 보이기 시작하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가격만 보지 말고 금리부터 공부하게. 부동산도 미국 ETF도 비트코인도 결국 돈의 흐름 위에서 움직이니까 말일세.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강남 할배가 찬찬히 함께 공부해 주겠네.